안녕하십니까, 노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순신의 리더십으로부터 배우는 위기 극복의 지혜, 같이 연구, 공부, 힘을 얻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배가 나와 있는데요, 판옥선이죠. 명량 영화 한 장면 맞죠? 여러분 보셨죠? 꽝! 네, 아주 통쾌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격투기 좋아하십니까? 네, CEO 여러분들은 이 격투기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아주 우리 살아가는 이 경쟁의 현장이 바로 격투기와 같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가는 거죠. 경쟁 아닙니까? 전쟁이고요. 투쟁. 야,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위기에, 이 경쟁의 사회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이것이 항상 우리 CEO들, 우리 리더들의 걱정이고 또 늘 숙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격투기를 보다 보면은 아무리 때려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끝낼 수 없어요. 그런데 한 방만 제대로 딱 어디를 차면은 끝나버립니다. 잘 보십시오. 어디를 찼어요? 어디입니까?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자, 딱 찼어요. 어디를 차니까 그대로 넘어갑니까? 네. 목이죠. 목차입니다. 목차. 목을 차면은 넘어갑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렇게 목차를 제가 소개해 드리면은 위기일수록 확고한 삶의 기준을 가져라. 위기일수록 돕는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쭉쭉 내려갑니다. 쭉쭉, 예, 이렇게 이 내용을 오늘 강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용기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뒤집기 한 판의 기적을 믿으라까지 갑니다. 이게 뭡니까? 와, 이게 네, 관이죠. 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야, 참 기분이 그렇다. 기분이 좀 그렇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관을 볼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숙연해지고 또 기분도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저게 남의 관, 다른 사람의 관이라도 그런데 저게 나의 관이라면, 내가 저 안에 있다면 어떻게 저게 느껴질까요? 많이 달라지겠죠? 자, 저는 이 관을 보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으면 관에 들어가니까요, 죽을 때까지 꼭 붙들고 가야 될 것, 인생관입니다. 인생관.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가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인생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생관, 죽고 사는 문제, 어디에 목숨을 거느냐, 그런 분명한 관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치관입니다. 절대 가치가 뭐냐, 내 삶에 있어서 진짜가 뭐냐, 진짜 의미, 가치, 절대 가치를 알게 되면은 상대 가치는 별 의미가 없어요. 절대 가치를 가지는 사람은 상대적인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인생관, 사생관, 가치관, 이 관을 꼭 가져야 되는데 위기일수록 이러한 확고한 삶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관이 있습니까?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정말 앞에 안 보이는 그런 위기가 코앞에 올지라도 이런 확고한 삶의 기준 있으면은 분명히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좌우명이라 그러죠. 늘 자리 옆에 적어 놓고 자기를 경계하는 말, 가르침으로 삼는 말이라는 문구. 제가 세계 최고 CEO 30명의 좌우명을 봤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성공하려면 귀는 열고 입은 닫아라. 록펠러가 했던 말입니다. 성공하고 싶죠? 우리 CEO들, 우리 리더들은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를 열어야 된다. 귀. 잘 들으란 말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입은 닫아라. 자꾸 말하기 시작하면요, 잔소리가 되고요, 꼰대가 됩니다. 그래서 CEO들은 귀를 활짝 열고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끝까지 듣는 그런 인내심도 필요하고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귀는 열어둬야 됩니다. 그리고 입은 닫아야 됩니다. 자꾸 말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자꾸 말로 하면은 이게 참 힘들죠. 조직원들이 아주 언짢아합니다. 일의 성과도 낮아지겠죠. 자, 락펠러가 했던 이 말 우리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크 베니오프라는 사람이 고객을 영업사원으로 만들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객, 입소문이라는 것이 있죠. 사실은 성공한 기업을 보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고객들이 그 물건을 써보고 이야 이거 좋다 해서 친구한테 전화하고 친척들한테 전화하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해서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써보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음식점에 가서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저절로 소문을 냅니다. 이야 어디 가니까 진짜 육개장 끝내주더라, 어디 가니까 와 춘천 닭갈비 끝내주더라, 이렇게 소문을 고객들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그 회사가 성장하는 겁니다. 고객을 영업사원으로 만들어라.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그리고 제프리 이 멜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 잘한 직원에게 머리, 가슴, 지갑을 채워주라. 이 말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일을 잘하면요 반드시 성과급을 줘야 돼요. CEO 여러분, 돈 아끼지 마십시오. 더 크게 성장하려면요 정말 직원들이 열심히 자발적으로 스스로 좋아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를 채워줘야 돼요. 머리 칭찬해 주는 거죠. 칭찬. 일 잘하니까 진심으로 칭찬해 줘야 돼요. 머리를 채워주는 거죠. 가슴, 같이 느끼는 겁니다.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고 지갑을 채워주라. 일 잘했으면 성과급이 충분히 나가야죠. 일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가 나왔는데 돈을 딱 아낀다, 안 되는 거죠. 일한 만큼 잘한 만큼 돈을 주면요 더 열심히 합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머리, 가슴, 지갑을 채워주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관이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32살에 무과에 급제하고 최전방 함경도로 이제 출발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우리한테 알려진 말이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대장부로 태어나 써주면 죽음으로써 충성을 다할 것이요, 써주지 않는다면 밭을 갈아도 족하리라. 장부 출세 용직 효사 이충 불용직 경야족의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참 기계가 있는 말, 기계가 넘치지 않습니까? 대장부로 태어나서 써주면 죽음으로써 충성을 다한다, 써주지 않는다면 밭을 갈아도 좋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가치관으로 이런 정신으로 그가 나라 위에 봉사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구해서 결국은 노량해전에서 순국하게 됩니다. 어떤 상급자가 이것저것 부정적인 청탁에도 이런 정신으로 다 그냥 거절하지 않습니까?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았어요. 왜? 써주면은 충성 다하고 안 써주면은 그냥 농부가 되겠다, 이런 정신이 있으면 뭐가 아쉽겠어요. 소신껏 하는 거죠. 올바르다 생각하는 거, 이것이 맞다 생각하는 걸 향해서 묵묵하게 그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자, 우리가 명량영화 다 보셨겠지만은 이 최민식 배우 잘 어울렸습니까? 그런데요 이 얼굴이 사실은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산 박해일 배우죠. 멋있죠. 그러나 이 얼굴도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 아닙니다. 마지막 영화였죠. 한산, 김윤석 배우 멋있습니다. 아주 중후하고. 그러나 이 얼굴도 이순신 장군 얼굴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이순신 장군과 거의 비슷한 인물을 드디어 발굴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 얼굴입니다. 네. 많이 누구와 닮았죠? 수염을 깎으니까 이렇습니다. 수염 깎은 얼굴. 예. 사실 이 그림 보고 다들 웃고 하지만은 제 속에는요 이순신 장군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모기 사이로 볼 때 제 어머니가 덕수이십니다. 이순신 장군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제 얼굴에도 이순신 장군의 얼굴의 모습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자, 저와 똑같이 생긴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의 15명의 영웅들입니다. 제가 모 기업하고 교육 콘텐츠를 만들 때 이렇게 실제 복장을 다 입고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동서고금의 15명의 영웅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 보여요? 나폴레옹 보이지 않습니까? 징기스칸, 네, 당연히 있죠. 알렉산더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은 예, 이순신 장군도 있고요. 눈 한쪽 가린 저 사람 누굴까요? 궁예 아닙니다. 궁예 아니고요. 예, 나폴레옹이 가장 존경했고 롤 모델로 삼았다는 한니발입니다. 카르타고의 명장. 로마 군을 7만 명이나 칸나에라는 곳에 유입해서 완전히 섬멸했던 유명한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입니다. 이 많은 영웅들 중에 저는 최고의 영웅을 이순신으로 봅니다. 어떤 누구도 이순신만큼 인격 면에서나 실력 면에서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 영웅들을 보면서요, 또 이 영웅들이 싸웠던 그 현장을 다 다녔어요. 배낭을 메고 40개 나라의 전쟁 현장을 다니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자, 이들이 왜 그 시대의 영웅이 되었는가를 제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확고한 가치관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확고한 가치관. 그냥 대충 살다, 열심히 살다가 그냥 뭔가 되겠지, 이것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야망이라도 할 수 있고, 야망이라고도, 그리고 확실한 목표의식, 꿈, 이것이 있었어요. 나름대로의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산다 해가지고 성실하게 산다 해서 한 시대에 특별한 그런 업적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목표로, 어떤 꿈으로, 어떤 사명으로, 어떤 가치로, 어떤 의미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확고하게 정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CEO 여러분, 리더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꼭 가치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칼 보신 적 있어요? 네, 현충사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국보죠, 국보. 이순신 장군의 장검입니다. 장검, 긴 칼. 자, 여기는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한산도에 계실 때 진상을 받은 칼인데요, 여기다가 글씨를 새겼어요. 이 글씨를 보십시다. 삼척서천 산하동색이라. 석자되는 칼로 하늘의 맹수하니 산가바다가 두려움에 떤다. 그리고 그 밑에 칼에도 일휘소탕 혈념산하라. 한번 휘두르 소탕하니 산가바다가 피로 물든다. 이런 기계 찬 글을 적어 두었어요. 이 긴 칼은 휘두르는 실전용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옆에 두고 늘 쓰다듬으면서 어떻게 하면 일본군을 무찌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을 잘 보호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그런 칼입니다. 자, 보십시다. 아, 제가 이걸 꺼냈어요. 여러분 처음 보시죠? 본래 이 칼은 못 꺼냅니다. 이게 아주 국보기 때문에 꺼낼 수가 없어요.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팀에서도 꺼내달라 했는데 못 꺼냈습니다. 허가를 안 해줬죠. 그리고 영화 만들 때도, 명장 영화 만들 때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굉장히 꺼내고 싶었거든요. 결국은 꺼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미국 시카고 방송국과 같이 이순신 장군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이순신 코리아라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출연하고 감독하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때 정부의 허락을 맡아서 이것을 꺼냈어요. 와, 보십시오. 얼마나 긴가. 이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엄청난 길이죠. 2m는 안 됩니다. 2m는 197.5cm입니다. 이 긴 칼은 실전용, 칼싸움용이 아니고 앞에 놔두고 마음을 가다듬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기일수록 창의력을 짜내라. 우리가 위기를 맞으면요,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 위기다 하면은 머리를 더 써야 돼요. 창의력을 짜내야 됩니다.
발포하라! 발포하라! 바방바방! 자, 이 밑에 보면요. 거북선이 양쪽 위로 그냥 대포가 바방! 그냥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영화에는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지만은 이렇게 하면 거북선 견뎌나지 않습니다. 안에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이건 과장된 거고요. 자, 거북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창의력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태종실록에 있는 거북선이 최초로 등장하는 문헌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자, 태종 임금이 임진강을 보면서 마침 우리 조선 수군하고 거북선 모양의 배죠. 서로 싸우는 장면, 훈련하는 것 같아요. 훈련. 이것을 본 거예요. 그 장면을 태종실록에 기록해 두었어요. 이순신이 태어나기 180년 전입니다. 180년 전. 와, 이것을 나대용 군관이 알고 이순신에게 보고하는 거죠. 그때 이순신 장군이 이야, 거북선을 발견하고는 돌격선으로 만들자. 그동안 거북선이 있었는 건 아는데 그때는 그냥 하나의 전시용, 그냥 과시용인데 더 강력한 돌격선으로 만들자 해서 나온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의 거북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저 머리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 아직까지 거북선에 대한 고정이 많았는데 다 이게 참 동의가 힘들었어요. 딱 부러지게 이것이 거북선이다 라고 할 수 없는 게 설계도가 없어요. 설계도. 그런데 분명한 것은 머리가 저렇게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진해 해군 사관학교 앞에 있는 옥포만에 있는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마지막 그래도 검증된 거북선이 대략 이런 모양이에요. 거북선의 머리가 어디로 갔어요? 가슴 쪽으로 갔어요. 머리가. 저건 대략 맞는 것 같아요. 가슴에 있는 저 머리에서 총포가 그냥 발사되거든요. 그리고 머리도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한다고 지금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것이 대략 거북선이 아닐까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거북선의 모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정상생입니다. 손자병법에 정을 바탕으로 기는 서로 낳는다. 기와 정은 서로서로 낳는 관계다. 다시 말해서 기와 정은 서로서로 계속 발전되어 나간다 이 뜻이에요. 정이 뭐예요? 본래 태종실록에 있었던 본래 거북선을 근본으로 하고 이순신은 기를 사용한 거예요. 돌격선으로. 그 기정은 서로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 창의력이죠. 창의력. 새로운 발상, 아이디어, 창의력은 기정상생의 원리로 계속 갑자기 어떤 것이 나오지는 않아요. 어디선가 언젠가 있었던 것이 하나의 정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연결하고 융합할 때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죠. 기정상생의 개념. 창의력은 갑자기 없던 것에서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다. 이것을 꼭 명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정합 이기승이라 그럽니다. 정으로 합하고 기로 승리한다. 정은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을 가지고 기발한 아이디어, 창의력으로 이겨나간다. 이 뜻입니다. 현승불복 응영무공이라 손자병법에 나오는 명구들입니다. 전부. 전쟁의 승리의 방법은 두 번 반복하지 말고 형을 계속 응용하고 무궁무진하게 발전시켜 나가라. 계속 창의력으로 승부하라. 이 뜻입니다. 자, 거북선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럴듯합니다. 거북선은 적장의 정신을 깨뜨리는 겁니다. 정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장의 정신을 깨뜨리면서 마비전을 추구하는 겁니다. 마비전. 정신을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거북선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은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어떻게 적장의 머리를 마비시키느냐. 거북선이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출귀불이 손자병법의 명구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전쟁의 승리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자, 하객진 아시죠? 하객진. 이것이 하객진인데요. 하객진도 본래 일본군 육군 진법이 하객진이 있었어요. 전국시대 때 다케다 신겐 이런 애들이 막 싸울 때 하객진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조선군에도 육군의 진법이 하객진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순신이 바다에서 이것을 사용한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본래 있었던 하객진입니다. 본래 있었던 하객진. 정이죠, 정. 이순신이 이것을 바다에서 활용했어요. 기로 나간 거예요. 창의력으로. 자, 이정합, 이기승. 이정합, 이기승. 전승불복, 응용무공. 다 연결되면서 창의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객진의 모습이죠. 최대한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사격의 효율 때문에. 아무리 뭐 총통이 멀리 가지만 멀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최대한 가까이 와서 직사포 개념으로 때리면 가장 정확하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총포는요, 오늘날 K9처럼 확 하고 터지는 게 아니에요. 큰 화살, 대장군전 같은 화살이 날아가서 대규모 화살이 그냥 적의 갑판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불화살을 쏴서 분멸시킵니다. 불로 태워버려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활이, 대형 화살이 멀리 날아가면요, 아무래도 이게 명중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심지어 100보, 100m 앞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합니다. 집중. 하객진으로. 집중의 위력을 여지없이 보여준 것이 바로 하객진입니다. 집중의 그 위력을 이순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조선함대 당파 전술. 이것은 백끼리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백끼리 부딪힌다고 생각하지 말고 총포로 깬다는 거예요. 총포. 대포로 깨는 것을 당파 전술이다. 이것을 하객진을 통해서 아주 잘했어요. 자원의 효율성.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CEO 여러분, 돈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효율성을 따져야 돼요.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전략이. 하객진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사업에 참고되면 좋겠어요. 아, 우리도 하객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런 여러 가지 강점을 생각해서. 강점 승부입니다. 우리가 약점도 많이 있어요. 단점도 많아요. 그런데 약점, 단점에 집중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우리 아이들도,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청년들도 약점에 자꾸 이걸 보완하려고 하다 보면은 평생에도 못합니다. 왜? 죽을 때까지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강점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강점. 이순신은 강점으로 나갔어요. 판옥선, 엄청난 강점이죠. 총포, 엄청난 강점이에요. 이거를 그냥 하객진과 거북선을 이용해서 적을 깨버렸어요. 강점으로 나간다. 조선군도 약점이 많아요. 단점이. 조선군, 수군 자체의 약점도 많아요. 그런데 강점을 중심으로 이순신은 싸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생각! 여기까지 우선은 하고요. 그 다음은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위기일수록 돕는 사람을 만나라.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